그러면 베이비 소울의 탄생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갓난 그 베이비로 태어났을 때 영혼인 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 처음에는 인간으로 먼저 안 태어나요. 여러분들은 지구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기억 없이 오래 살다 보니까, 아, 인간 영혼 따로, 뭐 강아지 영혼 따로, 고양이 영혼 따로 있는지 아시는 분데, 그게 아니라요. 모든 영혼들은 처음 태어나면은 부스러기에서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규모가 되게 작아요. 에너지가 뭐 규모가 이만할 수도 있고 이만할 수도 있는데 갓 태어나면 이만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곤충이나 독립된 개체인데 굉장히 육체가 작은, 사이즈가 작은,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깃들었다가 죽으면 또 빠져나왔다가, 깃들었다가 또 빠져나왔다가 죽으면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복하면서 그냥 본능적으로 사는 거죠. 본능적으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짐승이었을 때, 사막이었을 때 뭐 의지가 있어서 난 사막이야, 난 의지가 있지, 그래서 수컷을 잡아먹을 거야, 이러진 않잖아요. 난 사막이지만 난 요즘 MG 사막이어서 난 절대로 나는 임신하지 않을 거고, 내 사랑하는 수컷 사막이야, 평생 딩크로 살 거야,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본능밖에 없다고. 작은 생명일수록 거기에 계속 깃들었다 태어나면서 여러 가지 생존 본능을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어떤 신이 얘를 학습시켜야겠군, 그게 아니라 우주의 자동 정렬 시스템에 따라서 내가 갓 태어난 영혼이면 에너지 사이즈가 또 작으니까 가장 저진동에 비틀비틀 내려가요, 저차원으로. 그래서 또 이제 이렇게 떠돌아다니다가 자기 영체 사이즈에 맞는 육체에 깃들었다가 빠져나왔다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처음에는 작은 분리되어 있는 생명체에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과 죽음을 반복하면서 계속해서 생존 패턴을 학습하죠. 학습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게 우주의 흐름이에요. 흐름. 그냥 그렇게 됐다. 그냥 그게 현상이야, 현상. 누가 설계한 게 아니라 그냥 우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야. 납득하든 아니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사마귀로 태어나서 살다가 갑자기 인간과 같은 사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나 왠지 뭔가 문명을 이뤄야 될 것 같아. 사마귀들의 도시를 만들어가지고 뭔가 약간 이 세계 전생 스토리처럼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사마귀 성공 스토리 이런 거 써야 될 것 같아. 이래요? 그렇지 않아. 애초에 사마귀의 몸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의식 수준이 거기까지 안 되는 거예요. 의식 수준에 따라서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의식 수준이 높은 동물에 깃들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제법 무리를 형성하는, 예를 들면 사자라던가 원숭이, 침팬지라던가 나름 뭔가 감정적인 교류도 하고 사회적인 교류도 하는 그런 짐승의 그 육체에 깃들어서 태어날 수도 있겠죠. 자, 그런 것들을 체험하다 보면은 점점 다양한 감정 패턴들을 학습하고, 그러면 내뱉는 감정 에너지들이 정말 다양해지죠. 그 감정들을 학습하다 보면 눈물을 흘리게 돼요. 기쁨을 느끼게 돼요. 공포를 느끼게 돼요. 두려움, 불안을 느끼게 돼요. 굉장히 다양한 감정들을 학습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갓난 애기들, 이제 막 태어난 신생아들한테 촉감놀이 같은 거 하듯이, 또는 애들이 갑자기 막 울고 웃고 감정 조절 배우듯이 이제 막 태어난 영혼은 감정을 먼저 학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느낄 수 있는 감정의 종류가 다양해지는 거죠. 동물로 태어나면서 좀 더 지능이 있는 동물, 조금 더 사회적인 특징이 보이는 동물로 태어나면서, 그러니까 개체들이 잘 보면은,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요, 이 자연에 있는 개체들이요, 지구는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우주에서는요, 개체의 사이즈가 클수록 지적 수준이 좀 높아지고 생존 본능 외에 다른 사회적인 영역들이 발달을 하기 시작합니다. 작은 고추가 맵다라는 거는 우주에서 통하지 않아요. 작은 고추는 안 매워요, 우주에서는요. 지구에서는 여러 가지 예외적인 상황들이 많다 보니까, 지구는 이제 좀 인공적으로 상황을 만들어낸 것들이 많다 보니까 판도라님, 다람쥐가 다른 등치가 큰 동물보다 지능이 높을 수도 있지 않나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지구 말고 그냥 우주로 봤을 때, 지구는 예외고 우주로 봤을 때 이 육체의 그릇이 클수록 지적인 수준과 의식 수준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는 인간이 가장 의식 수준이 높은 생명체다. 아, 그러면은 저희는 우주의 상위 포식자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중학교에는 1학년, 2학년, 3학년이 있는 것처럼 초등학교 때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중학교 3학년이랑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은 달라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저 차원에서 곤충으로 태어나다가 짐승으로 태어나다가 인간까지 갔어. 그러면은 중간 차원에 가서는 다시 곤충과 짐승과 인간, 요거를 또 거쳐요. 왜 중간 차원에서 자연을 그렇게까지 존중하고 동물들은 존중하는지 알겠죠? 같은 영혼들이기 때문이에요. 한때는 저 차원에서 인간으로 살았던. 자, 어쨌든 간에 이제 베이비 소울들이 막 태어나가지고 삶과 죽음을 곤충의 몸에서, 동물의 몸에서 반복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여러분? 더 무거워져요. 뭐가? 에너지가. 왜냐? 감정들을 학습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어떤 감정을 학습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본 적 있어요? 동물의 왕국 보면서 걔네들이 행복해 보여요. 걔네들은요, 맨날 경계하고 있어요.
천적이 자기를 잡아먹지 않을지, 또는 내가 쟤를 사냥해야 내가 굶어 죽지 않을 수 있어. 항상 생존과의 사투예요. 항상 날이 서 있단 말이야. 밥을 먹는 순간에도 밥 먹다 말고 어떻게 해요? 막 쳐다봐. 숨어. 걔네들이 저 두려워요, 저 우울증 걸려서 저 심리상담 받아야겠어요, 이렇게 하지 않지만 의식 수준이 낮은 모든 동물들은 마이너한 부정적인 저진동의 감정 에너지를 훨씬 더 자주 많이 뱉어냅니다. 고진동의 감정은 그만큼 더 희소하게 더 적은 양만 뱉어냅니다. 사랑, 유대감, 즐거움, 이런 것들. 그래서 그 친구들은 부정적인 감정이 훨씬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진동의 에너지만 미친 듯이 쌓아놓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희노애락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에는 다채로운 감정을 느끼고 그 감정의 양이 굉장히 많아져서 진동수는 낮지만 영혼이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의 총량, 즉 여러 가지 감정을 쌓아놓은 총량, 여러 가지 감정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패턴 자체, 그런 것들이 비대해지게 되면 인간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인간으로 처음 태어났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엊그제까지 오랑우탄으로 살았어. 근데 이제 인간으로 태어난 거야. 그러면 뭐든지 학습하는데 느려요. 왜냐면 이번 생에 처음 배우는 거니까. 말귀도 어둡고 밥도 짐승처럼 먹고, 그리고 유독 몸이 먼저 나가. 톤이 먼저 나가. 유독 충동적이야. 인간 사회에서 유독 사회활동을 잘 못해. 옛날에 조선시대에도 보면 마을에 한 명씩 모자란 애들이 있잖아요. 인간으로 살아본 지 얼마 안 된 애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우주 전역에도 저 차원에는 수준이 낮은 행성일수록 꽤 많고 지구에도 가끔 있는 거예요. 지구는 왜 가끔 있냐면